그 다음으로 이제 중산간께로 갈게요. 그 중산간께는 그 멈춤이에요, 여러분. 그냥 근데 멈춤인데 우리가 그칠 지자잖아요. 이 멈춤이라고 하는 많이 나올 때 오늘 많이 나오는 글자인데, 근데 이 사실 멈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멈추다보다는 이 간이 주는 어떤 글자의 그 의미가 여러분 되게 안정되게 멈춰 있는 거예요. 중후하게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이라고 하는 이 물상은 머무르는 거야, 멈추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지를 쓸 수도 있는데 그 글자를 안 쓰고 이 간이라는 글자를 썼다 라고 할 때 이 간이 내포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안정되게 머물러 있다. 억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럽고 안정되고 중후하게 편안하게 머물러 있다. 그래서 간을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머무른다는 의미는 우리 풍천소축, 산천대축 기억하세요? 자, 큰 것이 제지해, 작은 것이 제지해. 이게 눌러서 머물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거는 좀 눌러서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음이 양을 제지할 때 우리는 소축이고, 자, 양이 음을 제지할 때는 대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는 강제로 작게 제지하고 크게 제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뭔가 훈육이 필요해. 가르쳐서 얘를 딱 제지시키는 그 상태를 소축대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관계는 스스로가 편안하게 머무는 거예요. 편안하게 머무는 거. 그래서 이 편안한 멈춤을 꼭 기억하세요, 님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진동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멈춰야죠. 그죠? 계속 진동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태풍도 멈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멈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계를 그 다음에 받았다라고 서계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계전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간계는 이렇게 그 대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간계. 호응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호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등을 졌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등지다. 어떤 것도 호응이 되지 않아서 등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등졌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잘 멈출 수도 있어요. 호응하지 않고 다 등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멈춤이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효의 관계를 이렇게 봐가지고 호응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만나질 않아. 그래서 오히려 다 등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멈출 수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그래서 그 중산간계 우리가 보면 간기배, 불핵귀신, 행기정, 불견기인, 무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간기배, 등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죠? 그때 등에서 느낀다. 함기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함께해서. 등에서 느낀다. 지금 간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발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신체 부위가 올라가요. 함께 느끼는 것도 발끝부터 느껴서 우리 마음으로 올라가서 머리끝까지 가요. 그렇게 느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멈춤도 사실은 온몸으로 지금 우리가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몸으로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 얘기가 나왔거든요. 간기배. 자, 등에서 멈추면 그 몸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몸을 얻지 못한다는 게 등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오감이 여러분 뭔가 느낄 수 없는 게 바로 등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오감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탐욕과 쾌락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심을 많이 갖잖아요. 욕심도 많이 갖죠. 그래서 그 몸을 잡지 않는다. 불핵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사로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이건 정희천 선생님 해석입니다. 자, 그 등에서 멈추니. 그 등에서 멈추는 건 우리가 탐욕을 일으키는, 쾌락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게 하는 게 올곧게 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체의 부위에서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주역에서는 등에서 만들어져요.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앞을 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욕심이 안 나. 사사로움이 없어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뜰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나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자, 등에서 멈췄잖아요. 근데 또 가요. 이 간다는 표현이 왜 멈추는데 또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멈춘다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하면 멈출 때가 되면 멈춰야 되고 나갈 때가 되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멈춤이에요. 오히려 멈추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고요함 속에서만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까 봐요. 멈춘다는 건 사실은 움직이면서도 멈추고 나가면서도 멈추고, 그래서 나갈 때 나가고 멈출 때 멈추는 거, 이게 멈춥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31쪽의 단전에 나와요, 여러분. 시지즉지, 시행즉행이라고 하는 요 8글자를 여러분 직교에서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이것만 지가 아니에요. 어디에 머무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머무름은 가고 멈춤, 이 고요함, 움직임, 이 모든 속에서의 멈춤이에요. 딱 갈 때 가는 거, 그것도 딱 멈추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뜰에 가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외물과 접촉해서 일어나는 욕심이에요. 자, 앞에 그 몸을 잡지 않는다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얘기고, 자,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건 외물과 접촉하지 않아서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게 멈춤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멈춤이 뭘까요, 여러분들? 멈춘다. 이제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여러분, 멈춘다는 건 자기 자리, 자기의 합당한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 합당한 자리에 머무르는 거. 우리가 합당치 않은 자리에 머무를 때 굉장히 힘들죠. 불편하죠. 그랬을 땐 우리는 또 과감하게 그 합당한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합당한 자리에 머무른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대학으로 가서,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는 중용과 함께 그 사서에 포함되는 게 대학이라는데 큰 배움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큰 배움,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배웠어요?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뭘 배우냐?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대학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대학에서는 명명덕. 나의 밝은 덕을 밝히는 거예요. 밝은 덕을 세상에 밝히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소명덕이라는 말 나왔었어요. 스스로 명덕을 밝혀야 돼. 세상에 밝히는 거.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신자가 어떻게 썼더라? 신자를 내가 신민. 이렇게 안 쓰다 보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민. 혹은 이거를 신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덕을 밝히고 나서는 백성을 새롭게 해. 이 백성의 그 습속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민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어지선입니다. 지어지선. 이 선에 머문다. 선에 머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자, 지어지선 하고 있다. 선에 머물러. 이게 지혜예요. 자, 아까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 머물러. 그 합당한 자리에 머문다는 건 우리가 뭘까? 여러분 페이지 이제 보면 1032쪽이에요. 1032쪽.
자, 사물이 있으면 그 아래 쭉 내려가서 그 밑에 맨 밑에 간기지라고 하는 그 원문 나오고 위에 그 문단이에요, 여러분.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도가 있으니 아버지는 자에 머물고 자식은 효에 머물고 군주는 인에 머물고 신하는 경에 머물러서 모든 것과 모든 일이 각각 합당한 위치에 멈추어 있지 않음이 없으니 그 합당한 위치를 얻으면 편안하고 그 합당한 위치를 잃으면 혼란하다. 성인이 세상을 순조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일을 만들고 법도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각각 그 합당한 위치에 멈추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자, 이건 우리 성리학자들이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지극한 선에 머물러라. 그것이 그침이다. 왜 아까 그래서 행할 때도 머무르고 우리가 그 고요할 때도 머문다고 얘기했는가를 아실 거예요. 아셨죠? 행하면서 머물고 고요하면서 머무는 거.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문다.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들이 너무 또 진부해, 고리타분해 막 이제 그러시겠죠. 너무 윤리적이야. 근데 사실 참 또 윤리적으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또 기본이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최고의 지어지선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괴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괴사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간기배요. 누군가의 등에서 멈췄어요. 나에게 어떤 원수겠죠. 원수예요. 간기배요. 걔 등을 우리가 봤어요. 절호의 찬스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불의 귀신. 그 몸을 잡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해봐요. 이럴 때 진짜 최고의 저는 지어지선이 이 글자 그대로에서 나와요, 여러분. 자, 내가 원수에게 뭔가 나의 그걸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 등을 본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칼을 꽂을 수 있어요. 걔 몸을 잡을 수 있는데 잡지 않아요. 딱 그 사람을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원한의 상태 이걸 딱 보는 그 순간 그 원한을 내려놓는 거. 이게 딱 멈춤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어떤 책에서 이거 읽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간이라고 하는 이 멈춤에서는 최고봉 아닐까요? 참 우리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원한이 내려지나요, 선생님들? 잘 안 되죠. 근데 그 원한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내려놓고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그 뜰로 가면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자, 내가 이제 진짜로 그냥 원한을 다 풀어낸 사람. 그걸 갚으려기 직전에 그걸 딱 내려놓고서 했을 때 그 뜰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또 허물이 없다. 이 괴사를 우리는 그렇게 멈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봉의 지어지선이에요. 진짜 지극히 여러분이 좋은 삶이 뭘까요, 여러분? 지극히 좋은 삶에 멈춰. 우리가 그냥 선하다, 선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도덕의 냄새가 나는 그 윤리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진짜 누구나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이걸 해석할 때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극히 좋은 삶에 멈춰. 여러분. 이 지선도 그래서 이런 식의 대학에서 말하는 지선도 사실은 지극히 좋은 삶일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좀 정신이 저도 번쩍이 났어요. 번쩍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역을 보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사실 이게 등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표들이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관여하지 않거든요.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 이 효하고도 되게 참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분은 정말 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해석한 분은 정말 뭔가 도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정말 깜짝 놀라게 해석하는 그런 경지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 주역을 막 탐구하시면서 그런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달라지거든요. 주역을 통해서 내 이 삶의 어떤 진짜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이 우리의 인식의 이 회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건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 한 줄을 해석하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야 내 진짜 갖고 있는 이 통념을 어떻게 바꿀까? 이게 주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저는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짜릿 전율이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상전으로 갈게요. 상전에서 자 겸산간 분자 이, 사, 불출기, 위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건 쫙 해석이 되네요, 선생님들. 자, 산이 이렇게 겹쳐진 것이 간깨다. 군자는 이걸 보고서 자, 사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을 해. 생각을 해. 우리 아까 진계에서는 헤아리라고 얘기했죠. 미리 헤아려 보라고. 미리 헤아려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간계에서는 너가 생각하고 생각해. 고심고심하면 자, 네가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생각 끝에 그 합당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합당한 자리는 지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대체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 사려라는 것을 계속 한 끝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뭔가 행동이에요. 사려 끝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행로를 바꾸는 것. 여러분의 삶의 그 실제적인 실천인 일상을 바꾸는 것. 그게 아마 불출기위 아닐까요? 불출기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봉 원한을 멈춤이라고 말씀드렸죠. 원한을 멈춤. 불교, 초기 불경에서, 제가 그 사람 이름, 최고의 살인자가 있어요. 초기 불경에 나오는 살인자. 99명인가를 죽였어요. 99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뭔가 복수심에 불타서 죽이는 그런 예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죽이는데 100명을 딱 죽이려는 그 순간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아까 그 간기배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딱 한 사람을 이제 남겨서 이게 우리는 맨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99 다음에 100 이렇게 해서 꼭 무슨 완결은 100을 가야 완결이잖아요, 여러분. 그 완결하려는 그 순간 뒤에서 죽이려는 그 순간 이 사람이 그때 뭔지는 모르지만 밑에서 확 올라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있지? 그리고는 그때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인 나쁜 인간이지만 이 돌이킬 수 없는 인간에게도 최초의 발심이 일어난대. 초발심. 그래서 그 초발심이 딱 일어나는 순간 나는 왜 죽이고 있지? 라는 질문. 이 죽이는 이 행위가 정당한 건가? 나는 원한 때문에 죽였지만 이 원한으로 사람을 계속 죽이는 게 맞는 거야? 나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나한테 확 오는 그 깨달음이 이 사람을 뭐예요, 여러분? 진짜 거기서 뭔가 해탈의 그 길을 연 거라고 그 초기 경전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 순간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걸 맞고 죽었어요. 그걸 안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의 선불교의 선사들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어떤 선사가 어떤 도둑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그냥 죽였는데 이 선사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순간. 저 도둑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 집안의 아버지를 죽였어. 그래서 저 사람이 복수를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이 선사가. 그럴 때 피하지 않았어요. 이 선사. 그냥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게 또 이 원한을 끝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걸 원한은 되돌이 윤회하잖아요. 그죠? 원한은 자꾸 윤회를 해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근데 누군가는 끝내야죠. 그건 이 멈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 불출기위. 생각을 해요.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생각을 해야 한 생각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그 말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 사자를 참 의미심장하게 봐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초육으로 갈게요. 간기지, 무구, 이영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멈춰야 돼요? 발끝부터 멈춰야죠.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내 발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멈춰서 서셔야 돼요. 시작할 때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허물이 없어. 그리고 오래 이걸 그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 올바름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 발끝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계속 지켜나가는 거. 이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멈추는 도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영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영정. 자, 그 다음에 6입니다. 자, 멈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멈추는 게. 얼마나 우리가 멈추고 싶어요. 근데 안 멈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이에요, 여러분. 간기비, 부증기수, 기심불쾌예요. 자, 내 위에 지금 누가 있죠, 여러분? 이 932 위에 있어요. 6위의 위에. 근데 얘는 장단지에서 멈췄어요. 장단지는 자기 맘대로 멈추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움직여야 장단지가 움직여요? 위에 허리부터 요 위에가 움직여줘야지 이 장단지가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얘를 932 지금 너무 지나쳐. 이 6위는 중정하잖아요. 중정한 6위가 보기에 이 9,3은 너무 가까이 있는데 지나쳐서 얘를 멈추게 하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구제하고 싶은데 구제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나를 막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을 구제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6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뭐예요? 불쾌해요. 불쾌한 상태. 그게 바로 6입니다. 내가 그걸 주도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뭔가를 구제할 수 없어요. 근데 구제할 수 없을 뿐더러 따라가. 지금 그래서 자신의 도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이 6위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올곧은 도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 슬픔이 있는 그 효의 자리가 지금 6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이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불쾌하게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 답은 안 주셨어요. 6위에서 왜 그 답은 안 주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 불쾌한 채 있어야 되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야 되나요? 구3을 떠나야 되나요? 떠나야겠죠. 무엇이든. 자, 그 다음 구3 간기한 열기인 여훈심이에요. 여러분. 여훈심. 이거 오늘은 글자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 개 짓다잖아요. 한 개 짓는데 이 한 개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체와 상체를 딱 나누는 거는 허리잖아요. 인체에서. 그래서 이 한은 허리예요, 여러분. 허리. 그래서 그 허리에서 멈춘대요, 여러분. 한계에서 멈춘다, 허리에서 멈춘다. 그래서 허리에서 얘가 너무 강제로 멈춘 거예요. 이 9-3의 멈춤은 여러분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멈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멈춰진 상태. 그래서 위아래를 멈춰서 완전히 이 등뼈가 벌려진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인자는 여러분 등골 살 인자거든요. 등골의 살.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는 등뼈라고 했는데 등뼈는 위아래를 우리가 이렇게 이어주는 건데 그게 벌려져 있어. 그러니까 위아래가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멈춰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멈추고 나아가고 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강제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 세게 멈췄어. 어떤 것도 오갈 수가 없게 멈춰버린 상태, 그게 바로 9-3이에요. 멈춤을 또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를 9-3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멈춰? 근데 멈춤을 너무 진짜 세게 그리고 너무 고정적으로 멈춰버리는 지나치게. 이게 그래서 등뼈를 벌러 놓은 것이니 위태롭다. 그래서 위태로워서 마음을 태워요, 여러분. 이 훈자가 향초훈, 태우다 훈자거든요. 마음을 애태우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애가 타요, 지금. 그런 상태가 바로 구삼이다. 너무 멈추는 것이 견고하다. 우리가 이런 거는 운용을 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뭐예요, 여러분? 원칙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너무 지나친 원칙주의자들. 그래서 도대체가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지금 이게 구삼의 상태예요. 이 멈춤. 그 멈춤의 폐단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간의 멈춤이 되게 안정되고 중후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무거워져요. 너무 무거워져서 오히려 위태로운 멈춤입니다. 이건 뭐의 멈춤이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너무 선도 이 선함을 지나치게 쓸 때 그게 강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 같은 책을 보면요. 육아의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윤리가 오히려 너무 강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그게 또 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구삼의 이 입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예전에 캄보디아, 제가 말씀드린 캄보디아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선생님 혹시 제가 그 이름을 지금 잊어버려 응? 사람 그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한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 그리고 노자의 그 도덕경에서 나오는 청정함의 정치 이런 걸 외쳤던 사람. 근데 그게 너무 그게 강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사람을 너무 미친 듯이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노자랑 장자를 좋아하는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싫어진 거예요. 한때는. 아니 이런 걸 공부해도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나?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도 여러분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너무 맹목적이 되는 순간 그게 어리석음으로 갈 수 있음을 이 구삼이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데 멈췄는데 그 좋은 걸 좋게 못 쓰는 멈춤. 이게 구삼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육사입니다. 예? 폴포트. 맞아요. 네, 폴포트래요. 캄보디아 폴포트. 제가 그때 어릴 때 캄보디아 그 사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제일 잔인한 사건 그러면 그 캄보디아 그 사태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진짜 이 동양고전에도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고 이 노자에도 너무나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노자를 정치 이념으로 가졌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자유로운 사상을 갖고도 그렇게 쓸 수 있구나. 그걸 잘못 쓰면 진짜 우리가 맹목으로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구삼이 좋지만 좋은데 멈췄는데 잔인해지는 이 잔인함. 자기 등뼈를 갈라놓을 정도로 잔인함입니다. 자, 그 다음 육사예요. 간기신 무구입니다. 자, 몸에서 멈추는 것이니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세상에서 마땅히 멈추어야 할 때 멈춰 있는 것. 그게 바로 육사예요. 아주 너무너무 이 자리가 좋아서 아주 사람을 딱 거기에 멈추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해요. 자기만 멈출 수 있어요. 자, 왜 육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육사가 대신의 지위잖아요. 지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그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못해요. 이 육사는. 위에 우묘한 자질의 군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육사는 자기 한 몸만 어떻게 멈출 수 있다. 그렇지만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1045쪽에 한번 주석으로 가보실래요? 자, 여기서 정의처는
자신에게만 허물이 없고 다른 사회적 영향력은 없기 때문에 취할 것이 없다라고 평가한 거죠. 지금 육사를. 근데 호원이라고 하는 같은 송나라 때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호원의 주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육사효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자, 육사효는 멈추는 데에 도를 얻어서 사지를 망령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치 사람이 안정되게 멈추는 데 그 도를 얻었고 제어하는 데 기술을 얻었고 과실을 막는 데 요령을 얻어 외물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빈천에 의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고 부귀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분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아시겠죠?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외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이 사람의 그침이에요. 이게 육사의 그침이라고 호원 스님은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빈천, 부귀, 사실 어떤 외물도 이 사람한테는 흔들림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도 멈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멈출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요 대신의 지혜에 있는 이자가 사실은 그렇게 멈출 수 있다. 그 가능성을 호원은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5로 갈게요. 자, 이제 6.5는 간기보예요. 언유서 회망. 그 함기협설인가 했잖아요. 우리 그때 그 뺨과 그 혀에 머문다서 느낀다. 간이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신체가 지금 부위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올라오고 있어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광대뼈. 이 보는 광대뼈입니다. 여러분. 자, 머무는데 광대뼈에서 그쳤어요. 그 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언유서라고 얘기했어요. 이 얼굴에서 움직이는 이 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에 질서가 있다. 말에 차서가 있다. 멈추는데 우리는 말에서도 멈춰야 돼요.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멈춤이다. 근데 이제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정희천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말과 행동, 그걸 멈출 때 멈추어라.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대뼈 윗자리를 얘기했대요. 근데 이 광대뼈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책임감, 관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이 관상 보시는 분들이 광대뼈가, 저는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와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막 광대뼈 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이거 싫어했는데 광대뼈 있는 게 사회적 책임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뭐지? 그 사주에서도 관성이 좀 지나치게 많아요. 너무 사회적 책임감이 너무 심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그 단점은 너무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게 저의 단점이에요.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나쁜 부분이 사실은 그 관성에도 있거든요. 책임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광대뼈까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안 좋아합니다. 이런 게 너무 지나치다. 이런 점에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광대뼈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의 책임감. 이렇게 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회가 사라집니다. 그 진짜 믿을 말만 하는 거, 실천할 말만 하는 거.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 군주나 진짜 아주 최고의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최고의 높은 사람은 그 지위가 왜 부여되냐면 지켜야 할 말만 하는 거라서 여러분 최고의 지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지키는 게 중요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동화책에서 온달공주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평강공주와 그 온달의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이 그 평강왕의 딸이라서 평강공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삼국사기 열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사기 열전에 온달 열전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는 아마 인물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평강왕의 공주는 어려서 울보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엄청난 울보야. 근데 울보라서 아버지가 평강왕이 너같이 그렇게 울보면 훌륭한 남자하고 저기 결혼을 못 시키겠어. 바보 온달한테 너 시집 보내야겠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울어서. 근데 얘가 컸어요. 이 평강공주가.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저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이제 펄쩍 뛴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가느냐. 그 가난하고 그런 애한테 어떻게 시집을 가 그랬더니 저는 바보 온달한테 아버님이 말씀하시자. 자, 왕은 한 번 내뱉은 말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자, 한 번 내뱉은 말을 두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왕께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두 마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평강공주가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었던 폐물, 그거 다 들고서 자기가 나왔어. 내쫓겼는데 그런 걸 다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달집을 찾아갔던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자, 또 루신 얘기 제가 조금 잠깐 하면은 우리 입센의 그 인형의 집 있잖아요. 입센 인형의 집에 노라. 뛰쳐나왔잖아요. 집에 뛰쳐나왔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없어요. 인형의 집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왔는데 루신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거리를 헤매다가 아마 누군가에게 팔려갔든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때 이제 여권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막 외치던 그런 시대에 많은 그 집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던 그 많은 여성들이 나가고 싶겠죠. 근데 그냥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루신이 그래서 가방을 준비해라.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 이걸 미리 준비해서 그걸 들고 나와라. 이게 그 북경 여자 사범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루신이 그렇게 노라는 나와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평강공주는 여러분 나올 때 팸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립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얻은 거예요. 이 평강공주가 왜 울보였겠어요? 궁중 생활이 너무 답답했겠죠. 그리고 궁중에서 하는 모든 그런 식의 어떤 그 체계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러니 맨날 울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 거. 그 말이 여기 강 대표의 그 말의 순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유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출을 하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방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출하실 거면. 지난번 발표하실 때 보니까 가출을 해야 되시는 분 되게 많던데 제가 보니까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하실래도 필요합니다. 자, 상구. 돈 간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독실하게 멈추는 것이니 길하다. 자, 맨 끝자리에 멈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간계에서의 주체는 상구예요. 상구. 이 끝에서 아주 강실한 자질로 높은 자리에서 아주 멈춤의 주체가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멈춤의 주체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그 멈춤이 매우 견고하고 독실하다. 그리고 이제 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지조를 아주 끝까지 지켜가는 게 그게 바로 상구의 독실하게 멈춤이래요. 흔들리질 않는데요. 근데 딴 데는 좀 흔들려요. 상구 말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렇게 하다가도 끝에 가서 바꾸고 절도를 지키다가도 잃고 막 근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뭐 그거 행복은 아니야 라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리도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또 딱 멈출 때도 있어요, 진짜로. 크게 우리가 물질의 용심 안 내면서 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흔들리죠.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더 좋은 집으로 내가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는데, 오직 요효만, 상부효만. 끝까지 그걸 아주 성실하게 지켜낸다. 그래서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딱 머물 자리에 머물러 있다. 지키는 것이. 그 물상을 잘 그려보면서 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스토리로 기억하세요. 스토리로 이걸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이 주역을 읽는데 가장 좋은 기억의 방법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님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토론하셔도 돼요. 네, 질문하세요.